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2주 사이 엠폭스 지역 감염 추정 환자가 11명에 이르면서 조용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엠폭스의 잠복기가 길고 자연 회복해 감염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낮아서 실제 숨은 환자는 확진자의 10배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에서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독성은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달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존 인하폭 그대로 넉 달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까지 사실상 반도체 공급 독립을 선포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패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초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지만 남부 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지역섬의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가 3명 더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16명이 됐습니다. 숨은 환자는 확진자의 10배에 달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유행의 규모와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사는 내국인과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을 찾아 확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3명 모두 처음 증상이 시작된 지 3주 안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지난 7일 6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최근 12일간 11명이 잇따라 확진됐는데 모두 해외 유입이나 의료진 감염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진과 국민을 상대로 신고를 독려해 진단이 늘어난 거라며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엠폭스 잠복기가 3주로 길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낫는 만큼 실제 숨은 환자가 확진자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낫는 형태의 감염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을 수 있거든요. 확진자의 수보다 많게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성 간 성접촉 등으로 주로 전파되는 만큼 낙인 우려에 진단을 안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조기에 격리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좀 익명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게 특히 지금 성소수자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홍보들을 좀 잘 하게 되면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지역사회의 이런 토착화가 되거나 풍토병화되는 걸 갖다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엠폭스 의심 증상 등을 알리는 안내서를 밀접 접촉이 생길 수 있는 클럽과 목욕, 숙박시설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과 홍콩에서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처음 검출됐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7일부터 13일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관찰한 결과 오미크론의 합의 변이인 XBB 1.16 15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보건당국도 17일 같은 변이 감염 사례 7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별자리에서 유래한 아르크투루스라는 별칭을 얻은 이 변이는 최근 인도와 미국, 영국, 호주 등 29개 국가에서 확인됐고 감염되면 결막염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변이의 전파력이 강하고 항체 저항력도 갖췄지만 독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한 미국 연방 상원이 중국 연구소를 바이러스 유출지로 지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8일 미 상원 보건위원회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18개월간 중국 정부 문서와 의학 논문,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정황 증거가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연구소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유출 사고가 기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유출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30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8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나비드 잔주아 교수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 의학협회 발행 의학전에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12만 5천 명을 추적한 결과 양성 판정 후 1년 내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은 17% 상승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자의 경우 회복 후에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기 때문에 비감염자보다 당뇨병 발병 사실이 쉽게 확인된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기관마다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 판매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속도를 차단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탓인데요. 최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효과를 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음지를 떠돌던 마약이 일상의 문턱을 넘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피싱 사건으로 더는 마약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뿐 아니라 공개된 SNS에서도 다양한 은어를 활용해 마약을 사고 파는 불법 글이 넘치는 현실. 그 가운데 은어 하나를 골라 검색해봤더니 1시간 동안 60여 개, 1분에 1개꼴로 판매글이 쏟아졌습니다. 판매글을 타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면 마약을 잘 받았다는 인증사진도 줄을 잇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일어난 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마약에 손을 뻗을 수 있게 하는 판매글만 막아도 예방 효과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그런 다음에 현혹돼가지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이 같은 판매글을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회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릴 뿐이라 그 사이 판매글은 며칠씩 방치되고 또 불어납니다. 현행법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심의회의는 대면으로 열도록 규정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방심위 설명입니다. 때문에 마약 관련 불법 콘텐츠 차단을 서면으로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정부도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방심위에서 심의에 올릴 마약 판매글을 검토하는 담당 인력은 겨우 2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명이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검토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 발표대로 마약 판매글을 24시간 감시하는 1로봇이 도입돼도 최종 검토는 사람의 눈과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맡는 인력이 2명에서 더 늘지 않으면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진 않을 거라는 게 방심위 평가입니다. 각종 마약 범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온라인 불법 판매글들을 차단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더해져서 서쪽 지역 기온이 크게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홍성 기온이 29도,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6도, 광주 25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기온이 20도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경북 경주와 경산이 31도, 대구도 30도, 광주 2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덥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에 이어서 사실상 반도체 공급 독립을 선포하는 법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EU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혈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초 총 2,800억 달러, 약 36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하며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미국의 이 같은 반도체 독립 선언이 나온 뒤 약 8개월 지나 이번에는 유럽연합 EU가 뒤를 이었습니다. EU의 기존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한 것입니다. 신규 입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 이들 3자 간의 협의가 최종 타결된 것입니다. 당초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공장 육성만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특히 첨단 기술뿐 아니라 구형 공정의 생산 부분과 연구개발, 설계 부분 등 반도체 공급만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자립을 선언한 것으로 이를 위해 총 430억 유로, 약 62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투자를 통해서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EU가 반도체 생태계 자립을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중국 등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U 반도체법은 형식적 절차에 해당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서 시행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정부가 EU의 반도체법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EU의 반도체법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생산 시설이 유럽에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면서도 유럽 내 반도체 생산 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소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업계와 소통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버스 차고지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하는 시스템이 인천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수소버스의 보증기간과 거리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해 경제성을 높였고 수소버스 400대 중 130대를 인천에 배정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 중인 에너지는 수소. 국내 최초로 차고지에서 생산된 수소입니다. 불과 5분 만에 수소 25kg을 충전한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소 전기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혹시 차내 소음 들리시나요? 거의 소음이 없고 진동도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정숙성이 아주 뛰어난 게 이런 수소 전기버스의 특징입니다. 브레이크가 좀 민감한 편이지만 고갯길도 쉽게 잘 넘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은 편입니다. 이 버스는 앞으로 매일 서울 신촌과 인천 부평역을 오가는 친환경 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할 예정. 가스 충전소까지 갖춘 이 버스 차고지는 가스에서 생성기를 통해 하루에 수소 1.2톤을 만듭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가 전국 수소버스 충전 시스템의 모델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천연가스, 즉 LNG를 개질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재생에너지, 원전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을 정부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소버스의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보증 기간을 기존 5년에서 9년으로 확대해 경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버스 400대 중 130대를 인천에, 75대는 전북, 70대는 부산, 40대는 서울에 배정해 수소버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독일의 한 사진작가가 인공지능 AI로 만든 이미지를 국제사진전에 출품한 뒤 우승작으로 선정되자 뒤늦게 AI 작품임을 밝히고 수상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출신 사진작가 보리스 엘 다크제는 세계 최대 사진대회 중 하나인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 크리에이티브 부분 오픈 카테고리 부문에서 올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공이라는 제목이 붙은 흑백 이미지 작품인데 노년의 여성은 젊은 여성 뒤에서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입니다. 엘 다크제는 해당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히자 그제야 AI로 만든 사진임을 밝히면서 상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사진전이 AI 이미지 출품에 준비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작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수상을 거부함으로써 이 논쟁이 더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넉 달 더 연장됩니다. 휘발유 25%, 경유 37%인 기존 인하폭도 유지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재작년 11월 도입 당시 인하폭은 20%였습니다. 이후 30%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역대 최대폭인 37%로 올해 넉 달 연장되는 기름 종류에 따라 인하폭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인하폭은 이번에도 유지됩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25%, 경유 LPG는 37%로 200원씩 인하 혜택이 계속됩니다. 세수 부족의 인하폭 축소도 고려됐지만 여론 악화 우려에 그대로 유지를 결정한 겁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 유류세를 환원하면 서민 부담이 커지는 데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또 휘발유 가격 등도 상승세입니다. 저희들도 그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다만 연장 기간은 넉 달로 짧게 잡았습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덜 거친 세금만 5조 원이 넘는 등 세수 확보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어서입니다. 세수 부족이 예상이 되거든요. 법인세 쪽에서 많이 또 인하를 해줬고, 그런데 유류세를 이전처럼 걷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반발이 좀 많을 거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하 연장에 대해 고물가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물가가 안정되면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 관세는 0.5%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상계 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예비 판정 단계인 만큼 최종 판정 전까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입니다.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절기 고구를 앞두고 국내 최대 녹차 주산지 전남 보성에서 올해 첫 녹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고구 전을 수확한 차를 우전차라고 부르는데요. 올해는 냉해 피해도 없어 품질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녹차밭이 연두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막 돋아난 어린 찻잎엔 싱그러운 윤기가 흐릅니다. 밭고랑마다 찻잎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찻잎은 따는 시기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이 고구전으로 수확하는 첫 번째 찻잎, 우전은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납니다. 보성 녹차는 등량 많은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도 없어 농사도 잘 됐습니다. 보성차는 아주 환경 조건이 좋거든요. 등량만 바다 해풍이 있고, 그다음 일림산 산이 있고, 또 저수지가 있고, 이래서 해풍과 저수지 수분 공급이 아주 원활해서 차가 잘 자랍니다. 이맘때만 수확하는 우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을 거칩니다. 300도가 넘는 가마솥에서 손으로 덮고 비비는 까다로운 수작업을 수차례 거친 뒤 비로소 탄생합니다. 절기상 고구이전에 나오는 차를 우전차라고 하는데요. 참새의 혀처럼 생겼다고 해서 작설차라고도 합니다. 직접 하나하나 손으로 따서 전통 제다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최고급 차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보성 우전 녹차는 오는 29일 열리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서울시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서울과 김포 구간 물길을 잇는 수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운항 노선을 정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서 1년 이내에 수상버스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중심가 웨스트민스터 지하철역 출구와 템스강 리버버스 탑승장이 붙어 있습니다. 한 번에 약 200명이 탈 수 있고 시속 50km로 속도도 빠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유럽 출장 당시 직접 체험해본 교통수단입니다. 이 리버버스를 한강에 도입해 서울에서 김포까지 물길을 잇는 방안을 서울시는 적극 검토 중입니다. 수상버스 노선은 행주대교 남단부터 잠실까지 10개 선착장 약 30km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민은 셔틀버스나 노선버스 등을 통해 행주대교 남단까지 이동하면 여의도까지 수상버스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제안한 40인승 수륙 양용버스는 시속 15km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와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수상버스 정기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선착장까지의 접근성은 셔틀버스나 또 자전거 이용, 또 PM 등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지하철 또 버스와의 환승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운항 노선을 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1년 이내에 수상버스를 한강에 띄울 예정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등을 섭취합니다. 최근엔 영양제를 넘어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 미국에서 허가가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